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메리츠증권의 정영훈 과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마디로 좀 표현해 주시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추가적으로 이제 백신 관련해서 긍정적인 이제 소식이 음, 전해지면서 코스피가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음.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호재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중에서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주실지 궁금했거든요. 뭐 바이든 행정부도 있고 백신 소식, 경제 지표 그중에서 일단은 이 한 줄에는 백신이라는 키워드를 달아주셨는데요. 그러면 좀 더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추가적으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백신에 대한 그러한 좀 긍정적인 소식이 시장에 좀 전해지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뭐 미증시에서도 어제 이제 항공주를 비롯한 이제 컨택트주들이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국내 증시에서도 오늘 유통업종이라든지 특히나 내수 업종이 상당히 좀 강한 그러한 좀 흐름을 보인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 업종이 오늘 이제 지수 상승을 이끌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물 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지금 순매수세는 이어졌지만 지금 선물 시장에서는 지금 6거래일 만에 오늘 이제 순매도로 좀 전환했다는 점, 이 부분은 좀 계속해서 좀 수급적인 동향을 앞으로도 좀 체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정도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보면 이제 코스닥 시장은 오늘 이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미증시 이제 다우지수와 나스닥의 좀 비슷한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났다 국내 증시에서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오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수 업종을 중심으로 시장 상승을 좀 주도했다라고 한다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신에 대한 또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이제 헬스케어, 제약 바이오주들의 좀 하락이 오늘 좀 코스닥 시장 약세를 좀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언택트와 지금 컨택트 또 이제 백신 또 수혜주 피해주의 그러한 좀 수급 이동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이제 어제 이제 미증시에서 좀 특별한 좀 이슈가 역시나 지금 옐런 전 연준 의장의 재무장관 임명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단 그 옐런 전 연준 의장이 재무장관으로 임명이 되면 향후 이제 적극적인 좀 부양책을 펼치지 않겠느냐, 그러한 좀 기대감이 좀 높아지면서 어제 미증시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국내 증시에도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분이 좀 국내 증시에 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혹시 눈에 띄셨던 그런 내수 섹터 있으세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그동안 대표적으로 이제 뭐 코로나 이제 피해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유통업종이라든지 이러한 좀 전반적으로 이제 내수 업종이 좀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사실 근데 오늘 나타난 뭐 특징적인 것은 아니고요. 백신 개발 이슈가 이제 불거질 때마다 항공주, 여행주, 또 내수 유통주들이 항상 상승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러한 좀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들 업종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또 이제 지금 백신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가 이제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또 억누르는 그러한 모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또 언택트로 언제든지 또 시장의 수급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살짝 좀 파는 움직임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시장이 과연 이 에너지를 언제까지 좀 분출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그리고 슬슬 그동안 불확실성에 쌓여 있었던 뭐 미국의 정치적인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타래가 하나둘씩 풀려가고 있어서 시장의 방향이 좀 바뀌지는 않을까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장에서의 향방을 좌우할 만한 포인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지금 현재 시장이 이제 사상 최고치를 지금 경신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차익
매물에 대한 그런 압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미국 이제 증시 미국 이제 대선 불확실성도 해소가 됐고 또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향후 이제 백신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좀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어제 미국에서 이제 전미 그 소매협회에서 연말 쇼핑 시즌 매출 전망치를 좀 발표를 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3.6에서 5.2%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좀 전망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백신에 대한 좀 기대감이 연말 쇼핑 시즌의 회복을 좀 이끌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예측치이기 때문에 과연 연말 쇼핑 시즌에 얼마만큼 이런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으로 당분간 국내 증시에서도 이 내수주들 특히나 이제 의류라든지 유통업종 같은 경우에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내일 아시다시피 오늘 이제 공공시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2단계로 격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한 좀 우려감이 좀 재차 불거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백신 개발에 따른 이러한 경기 회복에 대한 좀 기대감이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와 함께 계속해서 좀 공존하는 그러한 좀 구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11월 20일까지 지금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21.9% 증가한 것으로 좀 수치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 상승을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장 원동력이 바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이제 반도체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지금 반도체 수출 회복과 함께 지금 외국인 투자자 때 순매수세 유입이 좀 지속되었는지 여부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그 미국에서 이제 옐런 전 연준 의장이 재무장관으로 이제 임명이 되면서 향후 이제 적극적인 그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 당시처럼 이제 경기 회복을 위한 그런 조치들을 좀 강력하게 좀 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 국내 증시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시장 현재 사상 최고치를 지금 경신한 상황에서 차익 실현 매물 출회에 대한 좀 압박은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 우상향 곡선 우상향 쪽으로 좀 방향을 잡으면서 시장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시장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계속해서 풍부한 또 유동성 장세가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상 최고치까지 지금 경신한 상황에서 코스피 지금 PBR이 이제 1배를 넘어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좀 그러한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그러한 좀 압박은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백신에 대한 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고 또 시장의 풍부한 그러한 증시 예탁금이라든지 유동성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최근에 또 글로벌 코로나19가 이제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뚜렷한 이제 주도 섹터 반도체를 제외하고서 특별한 주도 섹터가 있다 보다는 계속해서 이제 개별 업종 또 개별 종목별 모멘텀에 따른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어쨌든 이제 12월 이제 다음 주면 이제 12월 이 연말로 지금 진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연말 안정적인 이러한 좀 주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 고배당주를 비롯해서 또 이제 향후 이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 업종인 반도체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종이죠. 그리고 이제 철강, 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PBR 한 배를 넘어섰군요. 그동안 또 가파르게 오름세 나타냈는데
이 이야기도 좀 귓가에 맴돕니다. 그런데 코스닥 시장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쭉쭉 뻗어나가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 2018년 1월 달에 기록했던 고점이 900선 라인대로 훌쩍 넘잖아요. 930대. 이 곳과 지금은 어느 정도 좀 갭 차이가 있고 하지만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닥이 여전히 비싸다. 이렇게 다소 좀 회의적인 시각과 조금 더 가야 한다. 긍정론이 좀 맞붙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외국인이 좀 거래소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코스닥 시장은 그럼 어떻게 보세요? 네, 심플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유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의 주가 상승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코스피 지수가 지금 현재 수준을 좀 유지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즉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업종 상승이 코스피 지수 상승을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지수와 종목, 업종을 좀 별개로 놓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코스피는 이제 반도체 업종 상승으로 상승을 한 것이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해서 상승폭이 작은 이유는 코스닥은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제 시가총액 상위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오늘도 좀 조정을 보였고요. 이러한 백신에 대한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상당히 좀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지난 3월 이후에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보다 더 빠른 그러한 상승을 보였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백신의 이슈가 이제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불거지면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 지수는 당연히 하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수 코스피냐 코스닥이냐 이런 것은 무의미한 그러한 상황이고요. 바로 이제 지수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이 섹터들의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그 부분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절대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 섹터, 반도체, 철강, 화학 섹터 꾸준히 주목하고 있고요. 오늘은 플러스 알파 이 투자 아이디어로 연말 배당주에 대해서도 고배당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만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부지런히 달려왔기 때문에 약간은 또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강세 움직임, 대세 상승에는 지장이 없다라는 판단이고요. 또 코로나, 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먼저 시장은 또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이런 부분들 이미 또 유동성이 많이 좀 풀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좀 잘 누려보자. 이렇게 정영훈 과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약간은 내 종목은 왜 이럴까 소외돼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에 또 적극적으로 전화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라든지 게시판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종목 진단 고민 이 부분들은 또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에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토마토 홈페이지 수시로 좀 들어가시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있으니까 여기에서 또 팁 많이 얻어가 보시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드린 내용 모두 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이었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 좀 따뜻하게 보내시고요. 전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